자, 피직스 시뮬레이션 이번엔 스텝 8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약간 잠재적으로 앞으로 계속 오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하나 처리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이 그림을 그리는 부분하고 관련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림하고만 딱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화면에 그림 그려지는 거랑 관련된, 그러니까 그 화면 속에 있는 밥 아저씨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붓에다가 물감 바르는 세팅들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스트로크 1 해놓고 여기서 스트로크 2 하잖아요. 여기서 스트로크 2 했던 게 결국은 여기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서 사실 여기 안에 그려지는 이 친구들의 두께가 전에는 더 얇았는데 지금 언젠가부터 더 두꺼워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스텝 8번은 지금 이런 두께로 그려지는데 예를 들어서 스텝 6번 정도만 가보셔도 이때는 더 얇았거든요. 예. 이때는 제가 위에 스트로크 2가 없었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딱히 별말 없으면은 이전의 메서드에서 사용했던 이런 설정들을 그대로 가져가 버리게 돼서 그러거든요. 여기에서 설정해놨던 것들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을 특정한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유효하게 하고 싶으면은 푸시랑 팝을 쓰면 됩니다. 이게 하기 위한 푸시팝 외에도 스타일을 고정하기 위해서도 이제 푸시팝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푸시팝 이렇게 집어넣으면 더 이상 이게 이제 이렇게 두껍게 안 되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메서드, 클래스 메서드 다룰 때 이렇게 푸시팝으로 감싸 주시는 게 바깥쪽에 이렇게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키지 않아서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팝으로 제가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 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 예제들도 다 이렇게 푸시팝이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메인에서도 고칠 점이 그럼 혹시 있을까 해서 이렇게 봤는데 아마 메인에서는 그럴 만한 부분은 없고요. 여기 스트로크 웨이트 1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죠. 네. 그냥 그렇게 안 해도 알아서 스트로크 1이 돼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기본 값에 해당하는. 네, 그래서 그런 사소한 수정사항은 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기존에 여기에 내가 어디로 던지는지를 나타내는 이거 이제 없앨 때가 됐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자리에다가는 이제 바람, 제가 여기 바깥 공간에 만드는 바람을 좀 이제 묘사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람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마다 사실 이제 서로 다른 무게를 갖도록 이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력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중력에 대해서 배울 때 중력 가속도라는 걸로 이렇게 배울 거고, 중력 가속도가 모든 물체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무거운 물체든 가벼운 물체든 9.8m/s 뭐로 똑같은 중력 가속도를 받는다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아마 9.8m/s 제곱이겠죠. 정확히는 이제 중력 가속도니까. 그런데 바람이나 이런 것들 부는 걸 보면 바람이 우리 모두한테 똑같이 이렇게 불지만 가벼운 물체한테도 바람이 똑같이 불고 무거운 물체한테도 똑같이 바람이 불지만 가벼운 물체는 날아가 버리고 무거운 물체는 안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F는 ma라고 하는 그런 공식이 있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달리 말하자면은 똑같은 힘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m으로 나누면 이게 a가 된다는 건데, 즉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힘이 있었지만 무거우면은 여기 분모가 크면은 여기 최종적으로 a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f 나누기 m 한 결과가 a라고 하면은 질량이 큰 물체는 똑같은 힘을 받아도 걔한테 미쳐지는 가속도가 작고, 그 다음에 질량이 작은 물체는 상대적으로 분모 이 부분이 작으니까 더 큰 가속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냥 똑같이 모든 물체가 그냥 제가 여기서 떨어뜨렸을 때 같은 정도의 느낌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지만, 예를 들어 바람이 제가 이렇게 옆으로 불게 했을 때는 작은 거는 훨씬 더 쉽게 날아가야 되고 큰 거는 잘 안 날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을 만들려면은
일단은 여기에다가 첫 번째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질량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스라고 질량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를 만들 거고요. 이 매스를 여기에서 제가 따로 이렇게 값으로 받지 않고 그냥 크기에 비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납작한 월드니까 그냥 두께는 다 똑같다라고 가정하면은 질량은 전적으로 이 친구들의 면적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에 해당하는 원의 면적에 해당하는 공식을 그냥 그대로 써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this mass는 이거는 지금 그거인 것 같네요. 아마 이제 9를 가정하는 것 같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면적 공식이 파이 r 제곱이란 말이죠. 그래서 파이니까 mass 점 파이 여기 보면 파이가 있을 건데요. 네. 그다음에 r 제곱이니까 this diameter에 이거를 절반으로 나누고요. 그거를 제곱해야죠. 제곱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곱하기 2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제곱을 표현하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새로 고침 해가지고 이게 가끔 운 나쁘면은 다 똑같은 색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참 그 희박한 확률이긴 한데 그런 일이 좀 자주 일어나네요. 자, 그런 다음에 apply gravity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중력이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힘에 관련된 거니까 gravity는 사실 사실 질량에 따라서 gravity를 그러니까 힘이 아예 다르게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gravity는 따로 뗐는데 원래 순수하게 힘 들어오는 거는 apply force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force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게 최종적으로 const ACC는 applied ACC라고 할게요. p5.vector 이걸 나누기 해줘야 돼요. 뭘 나누기 해주냐면 force를 우리의 질량으로 나누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어디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놓으면 되냐면은 여기에다 저장을 해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새로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ACC라는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add 해주는 거죠. applied ACC를. 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동시에 또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지금까지는 그래비티를 벨로시티에 바로 더해주는 방식으로 했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도 있고 그 다음에 중력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따로 ACC에다가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한 번에 반영하는 식으로 좀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요거를 걷어내고 이거를 이제 this ACC에다가 add 0 gravity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거라고 하면은 밖에서 벨로시티에다가 ACC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 다음 프레임에도 ACC가 처음부터 다시 각각 이렇게 계산돼서 도출이 될 수 있도록 초기화 시켜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ACC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방금 막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위에는 안 만들어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CC를 만들어주고 ACC는 create vector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밖에서 이거를 한번 이제 넣어줘 볼 건데 여기서 force를 사실 벡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것보다 그냥 fx, fy 그냥 따로 이렇게 받는 게 더 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create 이렇게 해주는 게 더 낫겠네요. 그냥 create vector 한 다음에
fx, fy. 그런 다음에 applied ACC에서 div, dismiss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주는 게 더 낫겠네요. 여기 실수했죠? 제 오타입니다. 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밖에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자, gravity가 있고 const wind라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wind를 사실 이것도 벡터로 만들면 편하긴 한데 그냥 벡터로 만들 거 없이 그냥 밖에서 계산을 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거를 넣어줄 거냐면은 제가 클릭하고 있는 동안에만 이렇게 작동하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래프트볼 아닐 때를 기준으로 해야겠죠? 왜냐하면은 제가 공을 잡고 있을 때는 이걸 클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어딘가를 클릭하면 그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할 건데 뭘 잡고 있을 때는 그렇게 되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트볼 아닐 때, else일 때만 하게 할 건데 const wind x는 예, 맵 함수라는 걸 쓸 건데 wind x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wind x는 마우스 x 마이너스 width 나누기 2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면 중앙으로부터 마우스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건데 요거를 let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이 wind x를 width 나누기 2로 한 번 더 나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0에서 1 사이 값이 돼서 제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어떤 세기로 바꾸는 게 좀 더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거고요. 마찬가지로 wind y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우스 y에 대해서 하이트로 바꿔야 되죠. 이거는 네. 이렇게 하면은 윈드 x는 중앙 대비 마우스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 예를 들어 제가 정확히 중앙에 있으면은 0일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위드스 분의 2, 마이너스 위드스 분의 2일 거고 이쪽은 플러스 위드스 분의 2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위드스 분의 2로 나누면 이때는 마이너스 1, 이때는 1인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0과 1 사이의 값 혹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를 보통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에서 1 사이 값으로 바꾸면은 무언가 다른 단위로 바꾸거나 할 때 굉장히 좀 용이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위쪽에서 이거를 미리 정해놔야 돼요. const wind force max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세면은 가장 세면 어디까지 세게 할 건가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정해놓고 예. 여기에다가 이제 wind x를 wind force max를 이렇게 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wind y에다가 이렇게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방향으로 어디까지 가장 셀 수 있냐라는 거가 이제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그냥 좀 복잡하지 않게 좀 간소하게 나타낸다라고 하면 이런 느낌이고요. 나누기를 할 거니까요. 예.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balls for each에다가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값을 저장을 해놨다 그냥 여기다 넣는 게 좀 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벡터로 만드는 게 더 쉽겠네요. 벡터로 만드는 게. 그냥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const wind let wind로 만들게요. let. 그 다음에 그냥 벡터 연산 쓰겠습니다. 그냥 그게 쉬울 것 같아요. create vector 0,0 이렇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항상 윈드의 이 윈드를 set 마우스 X, 마우스 Y를 하는데
이렇게 마우스 X, 마우스 Y로 이렇게 세트해놓고 거기서 이제 빼는 거예요. 위드스 분에서 2에서 위드스 하이트 분의 2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마우스까지가 얼마나냐,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그런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윈드에 이거를 정교화시키고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중앙에서부터 이게 얼마나 먼지가 이렇게 나올 건데 그냥 일단 여기까지만 좀 시각화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요거를 좀 가운데 시각화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그다음에 라인이 0.5 곱하기 위드스 그다음에 0.5 곱하기 하이트 여기에다가 지금 이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wind.x 플러스 wind.y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까지 향하는 이 벡터라는 걸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우스 위치로 좌표를 설정한 다음에 여기 중앙에 해당하는 만큼의 그 벡터 값으로 이걸 빼버리면은 그쪽으로 향하는 그런 이렇게 선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정도의 힘, 그러니까 멀면 멀수록 이렇게 강한 힘으로 이렇게 만들긴 할 거예요. 멀면 멀수록 강한 힘으로 만들 건데,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실수한 게, 여기서 wind.set 여기서는 항상 0,0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else가 아니라 else if인데 마우스 is pressed일 때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안 나타나는데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이가 실제로 이제 생기는 거죠. 지금도 그림은 항상 그리고 있는데 이때는 항상 여기가 실행이 돼가지고 그런데 제가 마우스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이런 식의 계산을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윈드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드 매그. 그래서 이 길이 값이 이렇게 나올 건데 이 매그 값을 가지고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적당한 범위로 좀 이제 조정을 할 건데 저는 그냥 화면 너비 기준으로 이거를 노멀라이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onst 노멀라이즈드는 노멀라이즈드 윈드 매그 이렇게 해가지고 윈드 매그 값을 화면의 절반 사이즈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쪽일 땐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이쪽일 땐 1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이거를 보여드리고자 하면은 콘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F12 눌러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 왼쪽으로 있을 때는 거의 1 이쪽도 거의 1이 나오죠. 근데 그 한 가지 이제 이슈라고 하면은 이게 그냥 길이를 산출하는 거여서 그냥 양수 음수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의 화면 끝까지 가야지 1이고 이 가운데쯤에 가까울 땐 이 정도고 위쪽일 때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그 화면 너비를 기준으로 그냥 나눗셈을 해준 거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노멀라이즈드 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최대 힘을 윈드의 최대 그 크기를 저는 맥시멈 5까지로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만드는 바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쪽 방향을 클릭하면 여기 조그맣게 나오는 거 볼 건데 조그맣게만 나올 거예요. 되게 쬐끄맣게 나올 건데 이제는 이렇게 이빨이 당겨야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좀 이제 일부러 과장해서 표현하려면 제가 곱셈을 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과장해서 표현할게요. 10배. 10배 과장해서 표현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10배 과장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은 이거를 실제로 바람을 이제 적용을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for each에서 apply gravity에 앞서서 apply force 해가지고 wind x랑 wind y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자, 이제 세이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른쪽으로 바람을 이렇게 쏘면은, 위쪽으로 바람을 쏘면은, 오른쪽으로 바람을 쏘면은, 지금 아무 이제 변화가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변화가 없는 게 힘이 약해서인지 뭐인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걸 확인하는 법은 딱 하나죠. 극단적으로 이제 힘을 바꿔보면 되죠. 그런 다음에 왼쪽으로 한번 바람을 쏴보겠습니다. 전혀 어떤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뭔가 실수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잠시 한 번만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네, 확인해봤는데요. 힘이 너무 작아서인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파이 r 제곱으로 이게 한 게 되게 이렇게 엄청 질량이 큰가 본데, 제가 이거를 조금 과장해서 한 200 정도로 해볼게요. 이쯤 되면은 이거 과장해서 그리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위로 가는 바람을 이렇게 쏘면, 옆으로 가는 바람을 쏘면 저런 식으로 이렇게 통 부딪히죠. 예. 일단 위로 가는 바람을 쏘면은, 위로 가는 바람은 거의 뭐 소용이 없네요. 예를 들어 이 친구도 생각보다 위로 가는 바람으로 해도 거의 영향이 없네요. 얼마나 세야 되는 걸까요? 2000? 이건 너무 셀 것 같은데? 이쯤 돼야지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위로 좀 날아가네요. 가벼운 친구들은 이렇게 뜨고 무거운 친구들은 여전히 이제 바닥에 깔아앉죠. 저는 이거 이렇게 크게 해야 될 거라고 전혀 예상 못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크게 잡아야 되는 건지가, 그래비티가 지금 너무 센가요? 그래비티 0.1이 꽤 센 값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질량이 좀 크게 잡히는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해야죠. 윈드를 한 1000 정도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한 것 같네요. 테스트 해보기엔 충분한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저는 과장해서 그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한 10배 과장해서 그렸는데, 과장해서 그리지 않아도 충분히 잘 묘사가 될 것 같아요. 쉼표를 빼먹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바람을 쐬주면은 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는 경향이 나타나죠. 거기다가 위로까지 이렇게 날리면은 이렇게 되고, 가벼운 친구는 이렇게 통통 날아가지만 무거운 친구는 바람을 분다고 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벼운 친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존에는 이렇게 ACC를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중력이라고 하는 아래로 이렇게 깔리는 힘이랑, 그 다음에 그 외에 바람이라고 하는 어느 방향일지 모르는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제가 이제 이 공간에다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매 프레임마다 외부에서 들어온 이 힘, 그다음 외부에서 들어온 중력, 요것들을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벨로시티한테 더해주기 전에 어떤 값이 될지를 여기다가 미리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벨로시티한테 이렇게 넘기는 구조, 그 다음에 나 자신은 초기화되는 구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계산을 위해서 반드시 ACC가 필요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서로 다른 두 개가 아니라 서로 나눠서 이 힘의 원천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이 이제 요구되는 순간부터는 이렇게 ACC라고 하는 가속도를 나타내주는 이제 필드가 이제 필요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바람 같은 경우에는 중력과는 다르게, 중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아니, 가벼운 거 가리지 않고 이렇게 동등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힘이지만 바람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물체한테는 미치는 힘이 작고 제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힘을 주면은 작은 물체는 저 보면 되게 기민하게 이렇게 크게 반응해요. 반면 큰 물체는 이렇게 기민하게 반응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전부 다 이 가속도라는 게 얼마나 질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힘이 들어왔을 때 질량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봤고요. 지금 보면은 밖에서 FX, FY 형식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바람의 그 힘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벡터를 넣었기 때문에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설계에 따라서는 그냥 이렇게 force로 바로 넣어버려도 상관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force로 바로 넣어버린 다음에 applied force는 그냥 아까 처음 설계했던 방식대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밖에서 넣어줄 때도 이렇게 윈드 X, 윈드 Y로 나눌 게 아니라 그냥 벡터니까 바로 이렇게 넣어줘 버리면 되죠. 그럼 사실 이런 설계의 개념을 사실 보자면 이번에는 운 좋게도 다 좀 조그만한 것들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설계의 개념으로 보자면 우리가 초기에 만들었던 이 그래비티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 let gravity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gravity를 우리가 벡터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gravity에 이렇게 넣어주는 이런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밖에서 이제 여기서 처리해 줄 때도 여기 이제 gravity라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add를 0의 gravity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중력도 똑같이 작동하고 바람도 이렇게 불게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어떤 확장성을 또 가질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중력이 작동하는 공간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네, 이젠 중력이 오른쪽으로 작동하는 거죠. 바람을 이쪽으로 한번 불게 해볼까요? 네. 이쪽으로 바람이 불게 할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바람이 불게 할 수도 있겠죠. 물체를 들고 떨어뜨리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고요. 혹은 이제 오른쪽 구석으로 흐르는 중력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중력이 이제 오른쪽 구석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네,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실 이렇게 중력을 달리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상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 내부도 이렇게 수정함으로써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핸드폰에서의 그 방향 이렇게 측정하는 기능 같은 것들 핸드폰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 측정하는 기능인데 그걸 활용해 가지고 이 그래피티 값이 바뀌게 만든다라고 하면 화면의 회전에 따라서 막 이게 와장창창 되는 막 그런 것들도 이제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람까지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물체 이제 던지는 것까지도 했고요. 이제 이쯤 하면은 우리에게 남은 일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원래의 그 기준에서 이렇게 보자면은 사실상 이제는 이 물체들끼리 충돌하고 서로 밀어내는 거, 이 부분만 처리하면은 오늘 이번에 이제 배워야 될 그 모든 내용을 다 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이 물체들끼리의 충돌만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